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매 복귀 대신에 어제 달린 댓글들 정말 전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뭐 파동을 다시 배우라느니 틀렸다느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죠. 제가 특히 영상에 올릴 때는 불특정 다수가 보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해외 트레이더, 유명 트레이더들의 분석을 참고해서 제 분석이 틀릴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영상에 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하는 카운팅은 제가 그 검토마저도 틀린 게 아니라면 틀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배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대로 배웠다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차트적으로 그게 아니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좋아합니다. 지난번 댓글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인가에서도 이중 조정 패턴을 너가 보고 있으면 되돌림이 크게 나올 수는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줬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삼각 수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는 전체적인 기조 자체를 일단 하락장으로 보고 있고 삼각 수렴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한 파동이 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 조정 패턴에서는 되돌림이 크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이론에 너무 심취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뭐 피보나치 어느 구간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적용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번 무빙들이 전체적으로 다 피보나치 구간을 많이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면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시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가장 재밌었던 댓글들은 금리 인하를 하는데 왜 하락을 보냐라는 말씀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거시경제에 여러분들이 너무 빠져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가 왜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똑같은 말들만 돌아옵니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결국 시장의 참여자들이 정하는 겁니다. 진짜 그 지표가 발표되고 어떻게 무빙이 나오는지는 봐야지 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상승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FOMC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보합입니다. 그 이후에 프리장에서 상승이 나와서 비트코인이 나스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을 뿐 전체적인 결과 자체는 보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롱을 생각을 해서 롱을 타셨다고 하더라도 이 무빙을 여러분들이 잘 발라먹거나 견뎠을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 무빙에 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분 단위로 2% 3%가 왔다 갔다 하는 무빙이었고 방금 1분 봉으로 봐서 그렇지 15분 봉으로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15분 봉 하나가 이런 식으로 긁히고 그리고 올라가는 저 페이크 줬다가 다시 내려가 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해 버리고 무빙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고 과연 이걸 버텨서 먹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무빙을 다 먹었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무빙 자체를 전부 다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지표 발표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뭐 그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벽히 대응의 영역인데 그 대응의 영역을 감히 예측하려고 드는 부분이 저는 참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원칙 중에 하나가 외부적인 요인, 특히 이러한 지표 발표로 인한 변동성이 크게 예고될 때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저의 원칙인데요. 아무리 이 한 번의 이벤트로 큰 수익을 얻고 싶어도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분석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그리고 이 패턴을 무엇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확실히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승 패턴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WXY 혹은 3중 조정 패턴 WXY, XZ를 생각을 합니다. 제가 WXY, XZ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파동을 잘 보는지 안 보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이 세 가지를 걸으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파동의 절삭을 처음부터 얘기하는 사람, WXY, XZ 패턴을 빠르게 제시하는 사람, 그리고 확장 다이아고널을 빠르게 제시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드물게 나타나는, 그 드물게라는 건 거의 모든 가능성이 배제되고 난 다음에야 가능한 패턴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먼저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을 걸으라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3중 조정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형태로 봤을 때 명확하게 임펄스가 아닌 것이 보이기 때문에 3중 조정 패턴에 대해서 제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 또한 완벽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부터는 어디서든 고점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WXY든 WXYXZ이든 이 마지막 파동의 일반적인 타겟은 0.618, 1.236이거든요. 그리고 1.618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간이 굉장히 큽니다. 이 0.618 구간을 정확하게 도달하고 난 이후에 하락으로 지금부터 쭉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여기서 상승이 이런 식으로 더 연장이 되면서 65K 구간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요. 더 파동이 세다면 67K 구간까지도 당연히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패턴 자체를 지난번의 상승과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언급드린 부분이 많았는데 이 패턴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조정 파동이 WXY로 완성이 되었고 이 Y 파동의 경우에는 0.618 구간을 맞고 하락이 쭉 나오게 되었습니다. 형태도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본 상승의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WXY가 Y로 미달이 되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0.618 구간까지 도달하고 하락이 나오는 그런 패턴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상승으로 인해서 CME 갭도 채웠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62K 있는 저항 구간까지 딱 도달을 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ABC 파동으로 본다면 여기서 이 ABC 파동은 아쉽게도 조금 미달이 되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지난번에도 이 ABC 형태도 미달이 되었듯이 이번 ABC 형태도 미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얼만큼 하락이 나오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2중 조정 패턴이나 3중 조정 패턴이나 이론상으로는 되돌림이 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커야지 0.618에서 0.786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딱 54K 구간까지가 최대치의 하락이라는 것이죠. 이 조정의 끝까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저는 크게 봤을 때 WXY의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Y 파동이 진행 중인데 5파동의 하락 이후 WXY로 복합 조정, Y 파동 안에서의 복합 조정 WX파가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엔 마지막으로 Y 파동의 Y 파동은 5파동으로 길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 복합 조정 WXY의 0.618 구간과도 이 구간은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임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파동 이후에 WXY 조정이 끝나고 5파동의 하락으로 길게 하락이 이어지는 것,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크게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무빙을 삼각수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WXY로 이어지는 복합 조정의 형태일 뿐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 상승을 즐겁게 즐기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 상승이 더 큰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을 더 줬다면, 특히 저는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도 똑같거든요. 만약에 WXY 이후에 되돌림이 조금 더 크게 나와주고 난 다음에 다음 상승이 나왔다면 저는 65K를 넘어서 67K나 더 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WXY 이후에 이 파동이 한 파동이 더 진행이 되어서 복합 조정의 형태로 한 번 더 WXY로 나왔다면 역시 더 큰 상승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바로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이거는 크게 올라가는 패턴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더 올라가야 65K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승이 나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락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뭐 40K 모두가 기다리는 구간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그 가격에 가보면 그 소리가 절대 안 나올 거라는 거 제가 장담 드립니다. 그 하락은 빠르고 길고 클 것이며, 과연 그 떨어지는 칼날을 받을 자금이 남아있거나 매수를 받을 용기가 남아있을지 그때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로 봤을 때 그러한 조정 패턴 중에 하나이고 상승으로 올라가는 임펄스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메인 시나리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매물대입니다. 역시 위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매물대가 많이 안 걸려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그나마 63K 부근에 매물대가 조금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쪽으로 가면 매물대가 쭉 비어 있고 54K 밑으로 가야지 매물대가 걸리기 시작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54K 밑으로 상당히 많은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맥스 매물대입니다. 비트맥스 매물대는 여전히 9월 11일 이후로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라는 것을 이 비트맥스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비트맥스에서 이러한 매물대가 언제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매물대가
어떻게 쌓이는지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차트입니다. 현물 차트에는 뚜렷한 매물대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0.5K 또는 1K 단위로 매물대가 200개 정도 쌓여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물대들이 FOMC 그리고 상승대에 체결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50비트, 150비트, 300비트, 300비트, 350비트, 700비트, 300비트, 250비트, 400비트, 400비트, 400비트 이런 식으로 FOMC 동안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체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물량은 롱뿐만 아니라 숏에서도 역시 발견될 수 있는데요. 650비트, 300비트, 200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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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비트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상승 그리고 하락에서 체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게 되면 역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할 때는 매물대가 조금 빠진 상태로 상승이 이어졌고 그래도 250비트, 200비트, 400비트, 300비트 이런 식으로 많은 물량을 긁으면서 상승이 나와줬다 라는 부분을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맥스 차트입니다. 비트맥스 차트를 보았을 때 많은 매물대 체결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쭉쭉쭉 넘겨보면 100만 달러, 100만 달러, 100만 달러, 1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100만 달러 규모의 매물대 체결이 조금 일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로 거의 1000만 달러 정도가 61K 부근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400만 달러, 300만 달러, 400만 달러, 1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매수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비트맥스에서는 여전히 많은 매물대 체결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0만 달러 규모가 많이 체결되는 것을 보면 이전보다는 훨씬 매물대 체결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유의미하게 매물대 체결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는 바이낸스 지지 저항대입니다. 저항대는 63.6K에 하나가 있고요. 지지대는 60.4K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56K까지 펌핑 상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킹피셔 청산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위쪽에 쓸렸던 매물대들 여전히 매물대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쪽으로 청산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몰려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59.6K부터 시작해서 54K까지 상당히 높은 청산 물량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청산 물량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쭉 밀어버리는 형태로 상승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역시 이 상승은 페이크이고 밑에 청산 물량과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하나의 상승인 것인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맵입니다. 가장 높은 유동성 구간을 결국 상승을 하면서 모두 잡아먹은 상황입니다. 줌을 더 크게 당겨보면 이제는 매력적인 유동성 구간은 위아래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위쪽으로는 66에서 67K까지는 가야지 매력적인 유동성 구간이 있고 위쪽으로는 57K 밑으로 내려가야지 매력적인 유동성 구간이 있는 상황입니다. 청산 맵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상반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위쪽으로 청산 물량이나 유동성 물량이 많이 쏠린 거는 사실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CVD 파이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아래로 매물대를 먼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63K에 800만 달러, 64K에 1000만 달러, 65K에 2000만 달러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쪽으로는 59K에 800만 달러, 58K에 800만 달러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VD 차트가 가장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도수도 늘었고 매수도 많이 늘었는데 개미들이 생각보다 적당히 따라붙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고래들이 매수를 했다가 던지는 모습도 있는 부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런 상승 흐름에서 계속해서 고래들이나 개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더 큰 상승으로 견인이 되는 무빙인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매도가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물량 넘기기가 시작되는 구간인지 그런 부분들을 CVD 차트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